나피디의 블라블라 필리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한 종교는 없습니다. 굳이 친숙하다고 말을 하자면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두 분 다 불교셨기 때문에 굳이 수많은 종교 중에 친숙한 종교를 따지자면은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불교의 그 널리 알려진 일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거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최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법정 스님이 거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어느 날 스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구걸을 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스님은 주머니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좋아하는 거지를 뒤로 하고 돌아서면서 스님이 탄식을 하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구걸을 해서 거지가 된 줄 알았더니 내가 돈을 주어서 저 사람을 거지로 만들었구나. 불교에서 행해지는 선문답 같은 그런 건데, 굳이 따지자면은 당장 불쌍하다고 해서 돈을 주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저 구걸하는 삶이 더 낫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것, 각인시켜주는 것, 확신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돈을 준 사람,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영원한 거지의 굴레에 가둬버렸다. 지금 말씀 한국에서 기안84라든지 다른 유튜버들이 가서 폐지 줍는 할머니분 도와주고, 그거가 아닙니다. 그들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배경으로 활동하는, 최근이 아니죠, 좀 오래되었는데, 일부 한국인 유튜버들이 맹목적인 기부와 실시간 모금, 일부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행동, 이런 것들은 현지 주민들,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외국인에게 불쌍하게 보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빈곤을 탈출하려는 자리 의지를 꺾어 유튜브에 적성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콘텐츠 안에 거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상들을 다 삭제를 해버렸죠. 큰 의미가 있어서 삭제한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내용들이 다 사라졌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참 많이 꼬집었던 이 필리핀의 암약하는 한국인 기부 유튜버들, 모금 유튜버들, 꼬집었었는데, 그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100가구가 있어. 그 중에 3분의 2는 아주 가난하게 살고 3분의 1만 평균적으로 살아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유튜버가 찾아가서 그 3분의 2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서 유튜버가 고르는 게 있어요. 기준점. 어리고 예쁘고 집이 거의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 자극적인 아이들을 선택을 하고 가정을 선택을 합니다.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콘크리트를 올려준다든지, 학업 비용이 없어서 그들은 정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정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받지 못한다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리고 그들보다 한참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보다 한참 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중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남 도움을 바라고 기부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밀고 와서 돈을 주고 쌀을 주고 극혐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의 어떤 이 주변 환경, 집이라는 이런 것들이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어. 보고 불쌍하다 하고 있어. 이 모자이크 자체도 안 해버리죠.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모자이크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 유튜버들은 하질 않아요. 모자이크를 하지 않습니다. 모자이크를 왜 안 하느냐? 오히려 예쁜 얼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만 그 3분의 2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서 일부만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특정 가구, 한두 가구만 하기 때문에 한국 유튜버가 쌀 갖다 주고 집 고쳐주고 가전제품 사주고 그럼 막 주변에서 갑자기 오죠. 얘가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한 거야? 나 이거 한국인 유튜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어. 와, 진짜? 그럼 나도 좀 어떻게 해줘. 소개를 해주죠. 미스터 코리안, 여기 이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이래서 이래. 그럼 또 그 사람 찍고, 이쪽 가정을 도와주고 후원금 받는 거 끝내면은 또 이쪽 가정을 소개를 해주고, 여기를 소개를 해줘. 근데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럴 거야. 문제는 있는데 자, 누구를 소개해주냐? 다 자기 친인척들을 소개를 해주는.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가는 건데 그 문어발의 중심인 패밀리가 있죠. 그 패밀리에서 좀 뻗쳐나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3분의 2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일부의 가정들만 도와주는데 더해서 특정 패밀리만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질투는 왜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짜면 뭐 양잿물도 마신다. 필리핀은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필리핀은 공짜면은 아마 양잿물보다 더한 것도 양잿물도 독약인데 그보다 더 심한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해서 3분의 1은 괜찮게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3분의 1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질투를 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충분하게 먹고 살만 하고 그렇지만은 왜 나한테는 안 오지? 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왜 나에게는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저는 뭐 별다른 거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기부자, 후원자들이 많이 생기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기부하는 컨텐츠를 찍는 유튜버가 후원자들을 이쪽 큰손들이 있어요. 뒤에. 저 큰손들이 이제 필리핀에 한 번씩 와서 도와주고 같이 뭐 컨텐츠 찍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유튜버가 소개를 해줍니다. 여성을 소개를 해줘요. 필리핀에는 워낙 싱글마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죠. 이 여성이 좀 어려운데 도움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해줄게. 후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후원하다 보니까 뭐 같은 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적인 관계로 성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죠. 체포를 해버립니다. 체포하면서 내용이 뭐냐? 미성년자, 성착취, 강간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라니? 나는 미성년자 만난 적이 없는데 네. 유튜버에게 소개를 받고 후원해주고 어떤 관계를 맺었던 그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네. 그 출생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들이밀죠. 한국에서도 아이들을 가짜로 만들 수가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더 쉽게 가짜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이 그거를 판별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한국인 이제 자선가가 후원자가 그 여자 의심스러워서 출생증명서하고 아이디 갖고 와봐 해서 확인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를 들이밀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자,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관련된 건 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구치소 안에서 이제 다가오죠. 경찰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합의를 해라. 뭐 수천만 원이라든지 뭐 수억 대까지 해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은 구치소에 나갈 수 없다. 그게 억울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최대 수개월에서 뭐 몇 년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한국인 유튜버 자체가 자기가 신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 초반에는 안 그래. 초반에 안 그러다가 어떤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가정이 있어. 갈 때마다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랩탑도 사주고 뭐 집도 고쳐주고 뭐 가스레인지 사주고 뭐 다 해. 그러니까 다 하는데 다 하고
다 하니까 그 집에서 그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과 그 엄마죠. 그 아이들과 엄마가 와우, 당신은 우리들의 신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막 떠받들여줘. 초반에는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러다가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짠가? 하긴 맞아,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이 지금 냉장고가 어떻게 있겠어. 이 집이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었는데 내가 할로블록으로 다 해주고 콘크리트를 다 해줬잖아. 침대도 내가 해줬지. 얘네 학비들도 학용품, 뭐 교복 같은 거 내가 다 해주잖아. 그럼 맞네? 맞아. 그들에게는 내가 신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가 하나씩 요구를 하게 돼. 어떤 요구를 하느냐. 그전에는 일이 있을 때만 만나서 카메라를 켜고 밥을 먹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카메라 없이 그냥 만납니다. 미스터, 오늘은 카메라 없어요? 오늘은 그냥 우리 그냥 만나는 거야. 카메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즐겁게 밥 먹고 하자. 어떤 데이트 같이 돼버리는 거야. 목적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만나면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얘네들에게 조금 더 요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미성년자인 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는 싱글 마들이기 때문에 그 엄마 쪽일 가능성도 있고, 네. 둘 다 큰일 나죠. 네. 싱글 마들이라고 포장은 되지만은 뒤로에서는 이 한국인 유튜버도 모르는 남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원을 받기 위해서 포장을 했었던 거죠. 남자친구가 없고 어떤 도움도 없고 싱글마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됐었던 건데 그 엄마에게 접근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접근한다거나 이게 왜 뉴스에 나오지 않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매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매장이 돼버리죠. 필리핀에서만 매장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매장이 돼요. 끝장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에서 행하는 것도 동일해요. 뭐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포피스라는 정책도 있고 그러지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리고 또 뭐야? 그 선거철만 되면 또 와서 돈을 막 뿌립니다. 돈 뿌리고 뭐 쌀 뿌리고 뭐 다 뿌리는데 그것도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표만 받으면 끝나요. 웃긴 거는 그걸 받는 사람들도 알아. 이번에 이거 선거 때라 또 왔구나. 그러고 있어. 그냥 당연하게 선거 때는 언제쯤 오겠지. 누가 돈 많이 주나.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필리핀은 돈을 주고 표를 삽니다, 여러분. 맨다나오 그 사건 아시죠? 그놈. 네, 그놈 사건은 아실 거고. 이거는 유튜버는 아니고 가짜 목사를 행세했던 한국인 선교사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도 필리핀에서 장기간 빈민구 활동과 개신교 선교 활동을 하는 한국인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네. 현지 빈민가 아이들을 보살펴준다는 명목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이쪽에 거액의 선교비를 가로챘습니다. 근데 뒤로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착취를 했습니다. 이 피해 아이들이 왜 오랫동안 피해를 숨겨왔냐면은 가슴 아프죠. 그 아이들은 뭐 거의 집에서 내놓거나 뭐 길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이들은 참 단순해. 자신은 집에서 생활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으면 다행이었던 거야. 그리고 고기를 먹더라도 뭐 이상한 것만 먹고, 이 선교사가 꾸며놓은 그쪽 기숙사 형태의 그쪽에서 살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고기가 꼭 나와. 잠자리도 편하고 매일 용돈도 주고 학교 가라고, 학교도 보면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밤에 놀 수도 있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하고 와이파이도 마음대로 하고. 너무 참 가슴 아프고 이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숨겨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드린 거 그거를 잃을까봐 밥과 따뜻한 맛있고 따뜻한 밥과 시원한 잠자리, 편안한 잠자리를 잃을까봐 가슴 아프죠. 또 코피노 지원 단체가 사기쳤던 것들이 있어요. 버림받은 코피노 가정에게 생계비와 학비를 지원하겠다면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었죠. 네. 한국인 피가 많이 섞인, 그러니까 동양인 피가 많이 섞인 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얘네들이 막 울고 집이 다 쓰러져 가고 구정물에 막 얼굴 씻고 있고 몸 씻고 있고 몸은 다 떼꾸정물에 끼어 있고 그 부모들은 막 그 싱글마들이죠. 싱글마들들은 울면서 막 이러고 뭐 한국인 나는 그를 사랑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 돈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이거 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 이거 고쳐줄 수 있어. 근데 자, 봐봐. 한꺼번에 니네 집을 다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니네 후원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걸로 해서는 내가 한쪽 벽만 세워줄게. 다음에 후원 받으면 그 다음 벽 그렇게 세워줄게.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 착복하고 유흥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 채널을 찾아오시고 구독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바로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유튜버들 중에서 후원하는 그런 채널들을 꼬집는 영상들을 제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셨던 분들도 있고 구독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 영상들을 왜 이제는 하지 않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들에 관련해서 이런 점이 충분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맹목적으로 후원하는 거는 그들에게는 그냥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그런 식의 내용들을 많이 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이제 제 채널이 뭐 영향력이 없다, 영향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만은 뭐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구독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았다. 그래서 어떤 많은 공분을 사지 못했다, 공감을 얻지 못했다. 네. 그래서 지치더라고요. 지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만 안 만들었다 뿐이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어떤 활동이냐면은, 이건 말하고 좀 웃긴데, 네. 지속적으로 제가 활동을 했어요. 일부 영상은 삭제된 것도 있어요. 그들의 영상들 중에서 일부 영상들은 삭제가 된 게 있어요. 제작만 안 했다 뿐이지,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할 건 제기했고, 유튜브 측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는 걸로 했고, 네.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자동 필터링 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AI가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 이래. 여자아이인데 이 상의가 없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도 상의가 없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삭제가 돼 버립니다. 그런 게 나오면은. 아니면은 뭐 동물 혐오, 동물 학대, 뭐 그런 것들, 혐오 영상들 자동으로 필터링 돼서 삭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자동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아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네, 문제 제기를 해서 영상을 삭제시켰던 것도 있고, 또 수정하게 제가 신고를 했던 걸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빼고 편집을 해서 재업로드를 해야 됐던 그런 영상들도 있고, 네. 그 활동은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은 당신들도 내 채널에 신고를 하세요. 신고할 게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신고 한 1000번, 만번, 아니 100만 번에 내 채널. 그래서 내 채널 폭파시켜. 근데 당신들이 신고하면은 아마 유튜브에서 이럴 거야. 뭔데 신고하냐? 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거야. 이렇게 해서 나피디의 블라블라 필리핀 14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15번째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